새해 첫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상당히 엄숙한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보냈는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새해 인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매년 이맘때쯤에 올해는 이제 이민년이죠. 2022년 안 올 것 같은 22년이 왔는데, 이민년 새해는 우리가 미리 받으면 안 되고 당연히 언제 받아야 된다? 12월에 받아야 돼요. 11월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상당히 박복할 것이다. 박복할 것이므로 그 박복함을 잘 견디면서 우리가 그 기간 동안 박복할수록 복은 크게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의지를 다지고 자, 1순환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굉장히 내용적으로나 이런 걸 좀 많이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어떻게 진행되고 조금 워밍업 하는 시간을 가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일반 과정이다 보니까 총 3회 3시간 동안 진행이 될 건데,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진도 나가는 거는 두 번째 시간부터 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료가 이거저거 조금 나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첫 번째 시간에는 강의 계획서랑 OT 자료 이렇게 나간 거 두 가지 볼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공부 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제가 OT 자료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그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지금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은 1순환이고 평일반 과정이에요. 이제 상당히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1순환 과정에 있어서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수험 트렌드상 1순환이 제일 힘든 것 같거든요. 할 게 많아요. 그리고 상당히 오랜 노동법의 경우에는 좀 장기간, 한 달 정도 기간 두고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할 것도 많고 되게 힘들 건데, 일단 여러분들 1순환 기간 동안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든 완강하세요. 충실하게. 절대 늦지도 마시고 빼먹지도 마시고 그냥 수업을 일단 잘 들으시고요. 수업에서 다루는 것의 100%도 아니에요. 한 80%? 80%만 내가 하겠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1차적인 목표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미리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밑에 뭐 저를 대충은 다 알고 오셨을 거라 생각해서 좀 민망하니까 빠르게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일정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약 한 달 정도 이제 총 20회 과정 해서 4주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28회까지 이렇게 오전 시간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원래는 9시까지 여러분들께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9시까지 와서 바로 수업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의 계획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거의 매일 시험이 있는 때가 아니고 오늘 빼놓고는 이제 거의 매일 퀴즈를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진도를 얼마나 나가겠냐 싶지만 오늘 본 걸로도 퀴즈를 볼 겁니다. 그래서 퀴즈 보는 시간을 감안해서 여러분들 9시까지 꼭 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9시부터 한 20분에서 25분까지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진행하시고요. 수업은 무조건 9시 반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일정을 딱 정해둡시다. 그래서 내일도 9시까지는 꼭 오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교재 넘어갈게요. 교재는 여러분들 통합노동법 12판 요거 주 교재예요. 메인 교재.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준비해 오셔야 되고요. 요 책 말고 전년도판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판 같은 경우에는 추록 작업을 여러분들 미리 하셔야 됩니다. 추록은 학원 홈페이지에 있어요. 학원 홈페이지에 있고, 그리고 최신 판례 중에서 일부는 추록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블로그랑 카페에 업로드를 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께서 챙겨서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1기 때는 연기 때 본 거보다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 이 판례 노트, 얘 같은 경우에는 얘만큼은 볼 것 같아요. 비중은 적어도 6대4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지참을 하셔서 요거 두 가지는 좀 무겁긴 하지만 가지고 오셔야 되고, 법전도 들고 오셔야 돼요. 법전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패드 같은 거 요즘에 이제 태블릿 PC 많이 보는데, 이게 법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태블릿 PC 이렇게 찾아보지 마시고요. 인터넷 찾아보지 마시고 실물 법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답안지 실제 우리 시험장 가서 태블릿 PC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장에서 법전문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편해도 여러분들 좀 불편함을 좀 이렇게 좀 익숙해지시면서 반드시 찾아보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물 법전을 공부하셔야 된다.
참 많네요. 그죠? 많지만 이렇게 요 세 가지를 딱 구비해 두시고 공부를 합시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추가 자료들이 조금 나갈 거예요. 퀴즈도 있고 뭐 제가 이거저거 판례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드리고 할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주로 얘네들이 교재와 자료로 해서 수업을 나갈 거라는 점. 자, 그리고 밑에 이제 그 우리 소통하는 창구들이 있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올해는 카페로 이렇게 좀 많이 활성화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는 지금 제가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그 한 번씩 뭐 그냥 올리고 싶을 때 저는 되게 이제 직관적인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올리고 싶을 때 올릴 수는 있는데 이제 주로 수업과 관련해서는 공지는 전부 다 카페로 가니까 혹시나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입을 하셔서 등업까지 여러분들 하시는 걸로. 그리고 넘어갑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순환 강의 소개 갑니다. 1순환 강의는요, 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이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연기 때는 제가 좀 많이 풀어서 자세히 하려고 했는데 좀 더 이제 예년보다는 잡는 느낌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정리 쫙 하고 그다음 뭘 외워야 되는지 정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는 아신다고 전제를 하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1순환으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첫 번째 줄을 그 한 4회에서 5회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면 어쩔 수 없이 연기를 수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하실만 하시다 하시면 이제 1순환 빨리 수강을 하시고 그 다음 쟁점 정리 노트로 가셔가지고 양을 좀 줄여서 공부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아무래도 1순환 강의 특성상 연기를 충실하게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수험 경험이 많으셔서 연기나 일기를 수강을 안 하시다가 일기를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그 강사님 강의를 들으시다가 변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되게 풀이 넓어서 제가 그거 이제 선을 보통 이제 평균치로 맞추고 강의 진행을 하는데 제가 작년까지는 좀 약간 이제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많은 걸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일기가 너무 늘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는 좀 잡는 느낌으로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어가고 사례학습 갈게요. 이제 사례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례 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중요한 리딩 케이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스쿨 노동법 해설이나 노동 판례 백선이나 노동 판례 리뷰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제가 이제 접한 중요한 판례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반드시 사실관계와 함께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는 애들을 제가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사례학습 일단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쟁점 이제 나온 거 보면 아시겠지만 뭐 지부분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기출 정리를 쫙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최근 3개년 넘어가면 물론 껍데기 질문은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메인 쟁점 자체는 과거에 기출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는 제끼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부분해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약 10년 동안 3번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19회 때인가 20회 때 한번 나오고 제가 시험 볼 때 나왔고 이번에 또 나왔죠. 근데 껍데기는 이제 교섭거부혜택 부당노동행위, 쟁행의 정당성, 이번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라고 했으니까 조금씩 다르긴 한데 메인은 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고려를 하면 과거에 우리 시험에서 기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최근 3개년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공부할 게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우리 시험 기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엄청 강조하진 않았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 쟁노에는 다 반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이렇게 다뤄드리긴 할 건데 제가 모든 기출을 다 분석을 했어요. 그 진도별로 다 정리했거든요. 무슨 쟁점이 뭐 몇 번 나왔는지 뭐 이런 거 다 봤는데 이게 상당히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안 그래도 이수희 선생님 양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께 이렇게 핵심만 이렇게 쏙쏙쏙 이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도 안 되는 거 막 이렇게 늘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과거에 기출이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의미한 쟁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고려를 하시면 제가 사례 학습할 때 좀 더 여러분들께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요거를 제가 1기 말에서 2기 때 여러분들께 뭐 과제를 드리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수업 좀 진행되다가 우리 모의 시험 볼 때쯤에 제가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다라고 전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1기 때는 이제 판례노트 중심으로 그렇게 나갈 거고요.
요 팔레노트는 연기 때 본 것보다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연기 때는 제가 자세하게 봐드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읽어보고 여기서 이게 쟁점이었다 이렇게 풀어드리는 정도까지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왜 쟁점인지 정확히 짚는 것에서 나아가서 우리가 공부하는 법리가 여기에 어떻게 적용이 됐고 여기서는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거 제가 다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팔레노트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자, 넘어갑니다. 답안 작성은 워밍업을 좀 할 거예요, 일기 때.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일기 때 2번 시험을 봤는데 올해는 제가 한 번 더 늘렸어요. 그래서 총 3번 볼 거고요. 우리 총 4주 진행되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시험 없고요. 다음 주부터 매주 월요일에 총 3번 이렇게 시험 진행할 거예요. 왜 월요일로 잡았냐? 주말에 공부하시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다 이렇게 월요일에 해야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하실 수 있고 여유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매주 이렇게 딱 진행된다. 3번 50점짜리고요. 그 모의고사 진행할 때 제가 모의고사 이렇게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답안 작성 방법 특강을 여러분들 다 들으셨나요?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굳이 수강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일기 때 답안 작성 방법 설명 안 해드려요. 제가 일부러 그 12월 달에 특강으로 무료 공개 강의거든요. 그거 찍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 주말이나 시간 되실 때 안 들으신 분들 계시면 학원 홈페이지 가시면 무료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거 2시간짜리 있어요. 1시간 반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가볍게 듣고 우리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 얘기는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넘어갑시다. 자, 강의 진행 가요. 자, 퀴즈. 그래서 오늘 하고 그다음 모의고사 3번 볼 때 빼놓고는 퀴즈 진행해요. 그래서 9시부터 20 내지는 25분 동안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시고요. 9시 반에 시작을 할 건데 작년에는 제가 다 풀어드렸어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하고 해설지 나갈 거예요. 근데 해설지 나가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된다든지 그런 거는 제가 몇 개 해드리는데 나머지는 시간을 좀 아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몫으로 제가 돌립니다. 근데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라 팔레노트나 책에 있는 거 제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자료 부담이나 이런 거 느끼실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어요. 왜냐면 해설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굳이 안 만들었었던 이유가 어차피 팔레노트의 판결 이후에 다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좀 더 이제 좀 간결하게 보시는 걸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올해부터는 해설지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 거고요. 범위는 항상 그 전날에 한 거, 그 전날에 했던 전회차에 했던 거 그렇게 진도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시고 수업은 무조건 9시 반부터 시작입니다. 그다음 모의시험 및 첨삭 갑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 모의시험 계획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첨삭은 제가 이제 30기 노무사님들이랑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저한테 한 번 이상은 정밀 첨삭을 받아보실 수 있게 제가 그 넘버링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첨삭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모의고사 볼 때 여러분들 고유번호 이제 학원이랑 같이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드리고 그걸 제가 그 그룹 나눠가지고 제가 첨삭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밀 첨삭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제가 그 기초로 해서 채점평을 작성할 거예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합격생 멘토링. 요거는 이제 기존에 해본 적이 없는데 올해 그냥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별거 아니고 저는 이제 그 강의를 한 지 오래됐잖아요. 비교적. 그죠? 오래됐죠? 근데 한 2년, 3년 전까지만 해도 수강생 분들이 좀 뭐 이렇게 계셔도 대충 다 알아요. 그 답안지를 보면. 근데 이제는 그걸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 그 상담이나 이런 걸 진행하다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왜 안타깝냐면 이게 방향성을 좀 잡거나 이렇게 그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좀 이렇게 그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어야 되는데 헤매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좀 봐드리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불가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순환 때 모의고사 보시고 답안 작성 방법이나 이렇게 답안지 몇 개 가져와가지고 좀 약간 대면 첨삭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너무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런 거 겸사겸사 해가지고 특히 초시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기 때 답안지 어쨌든 3번 써보실 거 아니에요. 요거 가지고 해서 전년도에 이제 합격자분들께 제가 부탁을 좀 드려가지고 그냥,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최근까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저보다 직접적인 이런 상담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답안지를 적어도 한 번 이상 써보신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3주차부터 일정이나 이런 거 짜서 인원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좀 찾아가지고 일정 짜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취지는 요렇고요. 그래서 필수는 아닌데 그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신청을 하셔가지고 합격생 분들께 이제 그 한번 학습 방법이나 이게 전반적인 거 조언 이런 게 한번 얻어보시는 그런 경험 이렇게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이번에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3주차부터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 제가 요거 할 때 수업 시간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카페에도 공지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기타, 요거는 이제 제가 바로 뒤에서 OT 시간이랑 수업 시간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제가 다 전달해드린 것 같고, 그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연간 계획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1순환 하고 있고요. 2순환, 3순환 때는 이제 잭노랑 사례집으로 진행이 될 거고, 여러분들 질문 많이 주시는 잭노는 지금 이제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곧 나올 거니까 넘어가고, 사례집도 개정적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언제 개정될까요? 현실적으로 그 제가 이제 2월 달에 좀 집중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초중순 저거 제가 빨리 해보도록 노력을 할 텐데 예상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넘길게요. 강의 진도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원래 형식적인 거죠. 네, 진도는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유의미한 거는 여러분들 제가 밑줄도 쳐 두었는데요. 회차와 일정을 보시길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에 우리 시험이 있다. 그래서 오늘 가셔가지고 달력에다가 체크 잘 해두세요. 자, 이렇게 보고 자,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특강 일정이 나와 있죠. 근데 특강 요거 제가 그 2021년도에는 이제 몸 바람이 들어서 특강을 좀 많이 했는데요. 한번 해보고 싶어갖고 막 특강 막 일부러 막 잡아갖고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 전업 강사니까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특강을 다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다 필수 아닙니다. 필수 아니고 그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만 들으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답안 작성 방법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무료로 찍었으니까 요거 여러분들 꼭 수강을 하세요. 나머지는 들으셨으면 뭐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다만 이제 요거 말고 올해 진행될 특강 2개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3월 달에 제가 4회 정도 쟁점 정리 특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때 가서 다시 광고랑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실강은 언제나 이제 여러분들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실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8월 달 한 초중순 일정은 봐야 되는데, 파이널 특강에서 3시간 정도 이제 노동법 전범을 이렇게 훑는 강의, 이렇게 2가지는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필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들만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강의 계획서는 여기까지 볼게요. 자, 우리 OT 자료 볼까요? 그래도 OT니까 OT는 해야지. 그죠? 바로 들어가고 싶지만 OT니까 OT는 합시다. 자, OT 자료 다 보셨죠? 자, OT 자료에서 제가 이제 그 항상 강의 초창기 때부터 요 그림을 써요. 요 표를. 우리의 목표. 이거 제가 오늘 나눠드릴까 하다가 2기 때 나눠드리려고 빼놓은 게 있어요.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GS 순환이 0기, 1기, 2기, 3기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이론 강의고 이때는 모의고사 강의죠. 그래서 이때 모의고사 여러분들 많이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모의고사를 잘 봐야 된다. 이제 모의고사 성적 이런 거 많이 좀 일일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2기 때 8회, 3기 때 6회, 그럼 14번 보니까 이제 목표 자체는 그렇게 두는 거 좋다 생각해요. 그 모의고사에서 내가 뭐 상위 한 30% 안에 들겠다 하고 그럼 막 스트레스 받고 뭐 잘 나오면 기분 좋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꼭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요거 잘 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잘 봐봤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적다. 큰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평가받는 대상은 뭐예요? 우리의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 잘 몰라도 돼요. 뭐만 잘 쓰면 돼요? 답안지만 잘 쓰면 됩니다. 몰라도 돼요. 잘 알아도 답안지 못 쓰는 경우가 있고, 잘 몰라도 답안지 잘 쓰는 경우 있죠. 당연히 누가 붙어요?
후자가 붙죠. 그걸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험지, 시험 1, 답안 작성.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실 수도 있죠. 아, 선생님은 선생님이잖아요. 노동법 공부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옛날에 공부하셨잖아요. 요즘 또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봤거든요. 저 지난번에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난번에 제가 11월 달에 합격자 발표나고 막 이제 대면 상담도 하고 합격자분들도 뵙고 막 여러분들 뵙고 해서 진짜 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요즘에 합격하기가 진짜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합격할까? 답안지 이제는 그런 경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점수가 별로 안 나왔다라고 하시면 이제 답안지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거꾸로 점수 굳이 얘기 안 해주셔도 답안지 보면 대충 몇 점 나오는지 알 것 같아요. 이 보면은 여러분들 꼭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노동법에 대해서 제가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노동법에 대해서는요. 답안지만 잘 쓰면 붙는데 그럼 어떤 답안지가 좋은 답안지냐.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딱히 마이너스가 많지 않으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걸 목표로 삼으세요. 사람들 다 잘 쓸 것 같죠? 사람들 다 열심히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이게 답안지를 잘 쓰느냐 이건 또 약간 다른 문제거든요. 이걸 너무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가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거 전혀 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좀 모아봤어요. 모의고사 평소에 몇 점 받았는지, 모의고사 다 쳤는지. 근데 그게 팩트로 나와요. 이 모의고사 성적 1도 안 중요하다는 게. 제가 이거 그래가지고 통계를 오늘 보여드릴까 하다가 2기 때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때 모의고사 강의니까. 모의고사 이런 거 여러분들 목표 잡지 마세요. 모의고사에서는 최대한 많이 치여야 돼요. 됐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거다. 답안을 잘 쓰는 거다. 그러면 답안을 어떻게 해야 잘 씁니까? 답안을 어떻게 해야 잘 써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매번 강조를 해드리고 저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거는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한 법학시험은요. 제가 10년 넘게 이렇게 외워서 쓰는 거는 정말 이제는 이거를 연 사람인데 그 외워서 쓰고 하는 이런 시험의 본질은요. 다 못 외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다 못 외워요. 외울 수가 없어요. 물론 잘 외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합격해야지. 그분들은 합격해야 되고 우리 같은 평균적인 사람들은 다 못 외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근데 정확히 써야 되니까.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최대한 단기 기억을 많이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단기 기억. 어차피 다 모든 걸 완벽하게 못 외워요. 받아들이세요. 근데 이 단기 기억이 되려면요. 시험 전날이랑 당일에 무조건 한 번은 다 보고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진짜 시험 직전에 본 사람 못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되려면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강조해드리는 게 이제 단권화예요. 단권화. 딱 시험 전날이랑 직전에 딱 하나만 보면 되게끔. 이렇게 막 이렇게 넘겨서. 그래서 이 단권화가 되려면 일단 단권화 할 책을 선정을 해서 정리를 좀 해나가야 되고 당연히 이제 뭐도 해야 돼요? 회독도 진행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요걸 하기 위한 현실적인 목표로 잡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것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지 시험 전날이랑 당일에 내가 한번 싹 다 보고 그 기억을 다 띄워가지고 시험장 들어갈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세요. 이거에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모의고사를 내가 아는 걸 확인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 시험은 뭐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수능 공부할 때, 대학교에서 무슨 이제 객관식 공부하고 이럴 때야 전범위에서 균형 있게 문제 하나씩 내고 그러면 이게 유의미할 수 있어요. 객관식 시험이면. 근데 우리 노동법 시험은요, 여러분들 전범위에서 문제 몇 개밖에 안 나와요? 6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평가, 이렇게 타당도 측면에서 접근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냥 내가 아는 거 나오면 점수 잘 받고요. 내가 다른 거는 되게 완벽한데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점수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의고사를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를 좀 빡빡하게 내요. 어렵게 내고.
이거를 이제 현실성 있게 이렇게 접근하는 건 저는 우리 시험에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를 하기 위한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단기 기억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 됐죠?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 그래서 시험 직전에 약 2, 4주 동안 단권화 대책으로 외우기만 하면 되는 상태, 최대한 머릿속에 많이 띄우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단권화. 자, 강조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1순환의 목표를 좀 공유를 한번 해보죠. 1순환 동안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자, 여러분들, 우리 결국 제가 지금 단기 기억이라고 했는데 결국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우는 게 이제 어떻게 해야지 잘 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면 잘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암기를 좀 뒤로 이렇게 미루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쟁점은 잘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 행정법이 좀 그랬던 것 같고, 뭐 민법에서 뭐 채권자 취소권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좀 난해하고 이런 애들은 그냥 이해고 뭐고 일단 외우고 나면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과목별로 쟁점별로 이게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해를 위해서 최대한 책도 많이 보고 해석도 많이 하지만 암기도 병행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는 최대한 뒤로 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해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걸 다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불가하지만 최대한 노력하시고 딱 요 시험 직전에 외우기만 하면 되는 상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들 1순환 때 제가 외우세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사례 문제에서 나오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암기 부담 같은 거 절대 갖지 마시고요. 1순환의 목표는 철저하게 회독 수를 좀 늘리는 데 잡으시길 바랍니다. 책을 많이 보세요. 됐죠? 그래서 첫 번째 목표예요. 통합노동법 또는 노동법 쟁점 정리 노트를 몇 번? 적어도 4번 이상은 보시길 바랍니다. 볼 수 있어요. 1월, 2월, 3월. 더 볼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최소 한도를 잡았는데 최소 4회독, 5회독은 하셔야 됩니다. 자, 강의 진행될 때 적어도 2번은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나고 1순환 다 끝나고 나면 이제 3월 한 달 동안 적어도 2번은 돌리고 이제 들어가셔야지 여러분들 2순환 때 이게 받는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께 먼저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단권화의 진행. 단권화는 이제 제가 워낙 강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요 얘기는 좀 밑으로 빼가지고 좀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는 판례를 좀 외워야 합니다. 판례를 좀 외워야 하고, 근데 외울 때 이게 단순히 인풋 측면에서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꺼내면서 외워야 되거든요. 백지복습? 현출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외우셔야 되는데, 이 현출하는 거는 뭐 반드시 답안지로 써보거나 진짜 종이에다가 써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흔히들 많이 하시는 구술 스터디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고, 뭐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사료가 되지만, 여러분들 절대 귀찮아하지 마시고 암기하시는 과정에서 꼭 끄집어내면서 암기하는 거를 꼭 병행을 하시길 바래요. 딱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1순환 완벽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제가 1순환 강의 한 80%만 하자라고 해놓고 더 드리네요. 그죠? 그치만 여러분들 요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야지 붙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강의 관련해서 제가 전달 사항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이제 질문 관련해서. 요거 질문은 제가 올해부터 이렇게 원칙을 한번 세워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 약간 TMI일 수 있는데, TMI? 근데 약간 공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작년 1순환을, 이번 1순환을 준비하면서 작년 1순환을 한번 돌이켜 봤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1순환 때가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하루에 30분도 못 썼던 것 같아요. 하루에. 평일만 진행된, 제가 평일 주말 같이 하고 또 작년에는 제가 답안지를 다 첨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분명히 새벽 6시에 일어나는데 집에 가서 자려고 누우면은 밤 12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는, 일단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9시부터 퀴즈니까 또 그러면 오면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수업이 보통 한 2시쯤 끝나면 질문을 막 받고 그러고 막 정리하고 오면 한 4시쯤 돼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가서 밥을 먹어요. 밥 먹고 내일 수업 준비하고 자료 보내고 뭐 하면 이제 해가 져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한 6, 7시 정도 되잖아요. 그때 이제 뭘 하냐면 답변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카톡을 받다 보니까 이제 평일반이 진행될 때는 메시지가 400, 500개 정도 오거든요, 하루에. 그러면은 질문이 몇 개냐면 150개 정도 돼요.
왜냐면 메시지 하나 보낼 때 이제 뭐 이렇게 이거저거 보내시기 때문에. 근데 저거 답변할 때 되게 직관적으로 하거든요. 보고 바로바로 답변을 하는데 그 150개에서 한 200개 정도 답변을 하려면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한 1주차 때는 체력이 좋으니까 막 하는데 이게 주말반 거 좀 진행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모의고사가 들어가 버리면 제가 주말에 이제 첨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물론 답변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강의 좀 좋은 컨디션으로 강의를 하고 자료를 더 잘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올해 목표는 평일반이 진행될 때도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쉬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 질문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아, 근데 또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평일반 진행될 때 그 질문도 근데 다 중복이 돼요.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데, 제가 그걸 또 이제 정리를 해서 취합하면 정리하는데 또 시간과 에너지가 쓰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그럼 공유를 하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그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창구가 총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우리 강의 진행될 때 제가 이번에 요거 시도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매주 이제 진도별로 질문 학습 내용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죠? 그럼 학습 내용은 카페에다가 올리는 걸로 하죠. 그렇게 하면은 공유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제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카페에다가 여러분들 근데 절대 질문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막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일종의 조교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두 분을 제가 섭외를 했어요. 부탁을 드렸어요. 노무사님 두 분을. 그래서 학습 내용과 관련해서 같이 답변을 달아주실 수 있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공인노무사 최종 합격하기 해가지고 노동법 67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으시고 이제 노동법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하셨던 이제 김송환 노무사님께 부탁을 좀 드려가지고 같이 질문을 답변을 하면서 자주 묻는 질문 리스트를 한번 쫙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진도별로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1기 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요거 제가 취지를 공유해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질문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또 여러분들 제가 막 답변 바쁘고 그러면은 막 하루 이틀 지나서 드리고 그러면 답답하니까 카페 질문으로 올리면은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 이상은 답변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하자라는 취지로.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학습 내용과 관련된 거 있죠. 특히 카페에다가 올리셔도 돼요. 이 학습 내용과 관련한 것도 제가 이제 그 이번에 또 노동법 64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으시고 또 수험도 혼동차 이상으로 좀 수업 기간도 좀 되신 분을 제가 또 섭외를 해가지고 그런 학습 내용이라든지 뭐 멘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혹시나 답변 활동을 해주실 수 있는지 제가 부탁도 드렸고 그거 말고 여러분들의 뭐 개인적인 정보, 개인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포함한 질문이나 이런 거는 제가 직접 하고 카톡으로. 이렇게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안을 조금 드려봅니다. 그래서 카페 질문 이제 방법 같은 경우 우리가 룰을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양과로 1번 보면은 다른 수강생분들과 이 취지는 질문을 공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과 관련된 거, 법리랑 관련된 거 있죠.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한 질문, 요건 이제 원칙적으로는 카페를 통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카테고리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자주 묻는 질문 리스트를 정리를 하려고 그 카페에다가 질문 게시판을 별도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순환 질문 전용 해서 개별법 집단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자유롭게 막 올리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학습 내용은 그렇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은 밑에 뭐 동기부여, 공부 방법 이런 거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편하게 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 방법과 관련해서는 일단 정회원으로 등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혹시 카페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바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존재하는지 먼저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시면은 질문을 올리시는데 가급적 구체적으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검색하기도 쉽고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지 우리가 구체적인 답변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복수라면 이제 구분해서 그래서 별도의 게시글로 쓰셔도 좋아요. 한 번에 질문이 왜 3개에서 5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게시글 편하게 쓰세요, 여러분들. 쌤, 경업금지 약정의 뭐 효력에서 뭐 보가사익에서 뭐 이게 궁금합니다. 하고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사진은 반드시 꼭 첨부를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네이버 카페 그 어플을 쓰시면 그 게시글 쓰기가 상당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좀 드립니다.
질문은 가급적이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학습 내용과 관련해서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질문으로 갈게요. 요거는 이제 언제 추천을 드리냐면 개인정보가 들어간 질문들 있죠. 그런 거. 학습 방법이라든지 공부 계획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나중에는 이제 답안지 뭐 쓰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는데 카페에 나가기 조금 그런 거는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요거 보내주실 때 처음으로 이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뭐 처음 인사드립니다 하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수강생분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처음을 검색해서 이제 정보를 확인하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공지사항이 되더라고요. 공지사항. 왜냐면 제가 대화방을 닫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공지사항 하고 이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질문 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랑 요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적어도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요거 두 가지를 메인으로 잡고 이제 나머지는 문자나 이메일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건 제가 이제 요거 쳐서 보내드리니까 괜찮은데 질문이 되게 긴 경우 있죠. 질문이 막 한 10개 정도 되거나 막 그런 경우에는 이메일을 가급적이면 활용해 주시는 게 저는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 넘어가죠. 자, 공부 방법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죠. 미리 써놨어요.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건데 수업을 어떻게 해야 이제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건가? 예습이랑 강의 수강이랑 복습이랑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예습의 중요성을 제가 엄청 강조해 드리는 건 아닌데 예습을 좀 해야 강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라도 예습은 꼭 하세요. 한 10분이라도. 근데 이 예습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 이게 본인만의 여러분들만의 그런 확실한 공부 방법이 있으시면 뭐 그것에 의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10분에서 30분? 1시간 막 2시간씩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책의 목차를 읽어보고 오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좀 보시고 관련된 조문이 뭐 있는지 뭐 여기서 만약에 좀 더 괜찮으시면 팔레노트 사례 정도 미리 읽어보시면 좋지 않나. 그래서 요거는 되게 가볍게 하세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강의 수강 전, 그래서 주교재 미리 읽기. 근데 미리 읽는 게 막 정독하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 내일은 이런 거 하겠구나. 왜냐면 우리 복습하기도 빠듯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면 여기 오셔가지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세는 시간들 있잖아요. 버리는 시간들. 그거 아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나 라고 말씀 좀 드리고 가볍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퀴즈 혹은 모의고사 진행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앞에래. 평일반 진행될 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첫 시간에 하니까 이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짝대기를 보시면 이 퀴즈나 모의고사, 특히 퀴즈, 모의고사 둘 다예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지금 실력이 좋으신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거 확인하는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냥 잘 알고 있나, 내가 이거 모르나 이런 거 확인하는 그 학습 내용에 대한 메타인지에다가 목적을 좀 두시길 바라고 피드백을 좀 하시길 바래요. 요거는. 그래서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짝대기 보세요. 요거는 제가 모의고사 볼 때 좀 잔소리 하듯이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절대 시간 준수하셔야 되고 오픈북 하지 마세요. 모의고사 보실 때 오픈북 하는 거는요. 진짜 급할 때 아니면 일단 지양. 이게 정말 허접하다. 막 이런 느낌으로 답안지를 쓰더라도 고민하는 게 중요해요. 고민하는 게. 그 시간 안에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내 힘으로 쓰는 게 훨씬 중요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점수 막 오픈북 해가지고 점수 잘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결국 합격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절대 시간 준수, 특히 온라인 첨삭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의고사 할 때 가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무조건 시간 준수하셔야 되고 절대 오픈북 하지 마시고 이상한 막 판례를 지어서 쓰더라도 내 힘으로 써야 된다. 퀴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어가죠. 자, 강의 수강. 이것도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잠을 줄이시면 공부 잘 되세요?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막 공부할 게 되게 많죠. 근데 적절한 휴식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일반 되게 힘들어요. 겨울에 진행되고 9시까지 오려면 여러분들 집에서 빨리 일어나서 빨리 오셔야 되잖아요. 중간에 막 눈 올 수도 있고. 되게 힘든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체력 관리 잘 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고요. 하루에 한 6시간은 주무세요.
막 순공부 시간 내가 하루에 11시간씩 하겠다. 막 좋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막 잠 줄이고 막 이렇게 빡빡하게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데 아마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체력으로 강의 시간이 아침에 또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무실 수도 있잖아요. 좀 피곤하면. 근데 그렇지 않게 잠 충분히 주무시고 몰입할 수 있는 상태를 좀 만들어서 오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거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체력 관리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컨디션 관리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실강 듣는 분들께는 강조를 해드리고 인터넷 강의 듣는 분들께 이것도 강조해드릴게요. 네, 두 번째 나와 있는데요. 절대 중간에 정지 버튼 누르지 마세요. 그 못 들었다고 해서 그 정말 중요하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은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는데 하다가 집중 안 돼갖고 이렇게 잠깐 했다가 이렇게 쉬었다가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1시간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총 한 번에 이제 세 묶음이니까. 그러니까 한 번 진행될 때 무조건 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겠다. 내가 설령 이거 한 80%, 70%밖에 이해를 못해도 나는 이것을 멈추거나 돌아가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인터넷 강의로 수강을 하셔도 늘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강의를 듣는 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강의를 듣고 가까운 시간 내에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 들으실 때 몰아서 듣지 마세요. 절대 3시간만 딱 들으세요. 3시간만 3시간 듣고 그거 들은 때 마지막 강의를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시간 내에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듣고 꼭 그렇게 수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냥 다 아는 것 같은데 뭐 두 문자만 체크하고 뭐 쌤 모의고사 답안지 해주시는 거 뭐 선택적으로 듣고 아 이거 알아 옆으로 넘기고 이거는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도 들으시고요. 잘 모르는 것 같으셔도 그러면 더 열심히 들어야 되겠죠? 자, 강의를 듣는 목적이 이거니까 최대한 잘 활용하실 수 있게 요거 강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실강 스케줄에 맞추어서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강 스케줄에 맞춰서 그 시작점이 언제가 됐던지 간에 절대 밀리지 마시고 성실하게 그때그때 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넘어가죠. 자, 복습 갑니다. 복습. 자, 이게 가장 중요하죠. 복습이 가장 중요해요. 자, 복습 진행하실 때요. 책을 회독하는 거랑 법리나 이제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것 둘 다 중요한데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단권화예요. 단권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로 단권화를 할지를 꼭 생각하세요. 뭐로 하실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순환 때 통로로 나가잖아요. 통합노동법.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제 강의를 수강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쟁로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로 할지를 일단 정하세요.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강사님도 가능해요. 뭐가 됐던지 간에. 근데 이제 그 다른 강사님의 교재도 가능합니다. 근데 강의 그 진행 자체는 통합노동법으로 나갈 거예요. 통합노동법으로.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통로로 단권화 할 때랑 그 외의 책으로 단권화 할 때는 좀 달라야겠죠. 복습할 때. 그래서 일단 추천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통로로 단권화를 하시는 분들은 수험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 추천드려요. 수험 경험이 좀 있어서 이게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랑 이걸 답안지에 쓰면 어떻게 쓸지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분들은 추천을 드려요. 통로로 하시는 거를. 이거 취지가 이해되시죠? 왜냐면 통로 양이 많고 그리고 2차의 그 시험과 직접 관계된 부분과 관계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관계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교과서이기 때문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책을 회독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한 제시 이상이신 분들, 헌동차 뭐 생류의 헌동차 그 이상이신 분들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수업 시간에 나간 거 그냥 그대로 회독하시면 돼요. 제가 자료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를 축약기재 해서 가피라든지 뭐 붙이시든지 뭐 이거는 필요 없는 거다 그럼 지우시든지 그리고 이 쟁점 나오면은 이거 어떻게 쓸지 이런 거 다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똑같이 외워서 나는 공부해야지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쟁점이 나와도 이걸 늘렸을 건지 줄였을 건지 뺄 건지 넣을 건지 이런 거 다 고려하면서 나중에 답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루틴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면서 보시는 게 단권화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통로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걸로 하세요. 쟁로로 하세요. 특히 초시생 분들 같은 경우에.
초시생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강사님들 요약서 있죠. 그런 걸로 하세요. 요약서. 아니면 이제 그 스스로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비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서브노트 만들어 본 경험 많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만든 사람들도 많이 봤고 공부할 때. 근데 서브노트 만드는 과정에서는 공부가 돼요. 내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거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거 하려고 그랬잖아요. 이거에서 이제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브노트를 만드는 거는 만들어요. 근데 이걸로 회독이 잘 안 돼요. 왜냐면 하다 보면 욕심 생기거든요. 완벽한 거 만들고 싶고 왠지 더 추가하고 싶고 욕심나고 책 볼 때 통로만 보는 게 아니라 통로 이거 해서 책 한 3, 4개 정도 더요. 그리고 막 하는데 그러면은 어차피 다 정리되어 있는데 그 경업금지 약정 효력 뭐 이런 거 오늘 경업금지 약정 많이 나오네요. 경업금지 약정 효력 이런 거 정리하는데 2시간씩 3시간씩 걸려요. 그리고 나중에 또 막 수정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기는 또 만드는데 회독도 안 되고 나중에 또 정리하고 이러니까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자기가 서브노트를 원래 만드는 스타일이고 나는 이걸 해가지고 잘 한다 라는 그런 확실한 그게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안 돼요. 그게. 저도 그랬어요. 저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추천 안 드려요. 시중에 나와 있는 요약서 보세요. 됐죠?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잭노 얘기를 좀 할게요. 잭노 같은 경우에는 원래 2기 교재인데 빨리 여러분들 단거나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나올 것 같고요. 잭노는 요약서인데 또 너무 요약은 아니에요. 또 너무 요약된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불안해 하시는 것도 있고 제가 또 강의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약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거나 이걸 좀 더 약간 깊게 풍부하게 서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 절충적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잭노가. 그래서 얘는 우리가 2차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제가 염두에 두고 만든 거기 때문에 쟁점별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1기 때 통로로 우리가 진행을 할 때 그걸 감안해서 잭노에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막 의식의 흐름대로 해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1기 때 잭노로 나갈까 하다가 그래도 1기 때까지는 통로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 되게 고민하다가 이번에 통로로 나가는데 사실 잭노를 좀 자세히 봐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시간 한계상. 그래서 잭노를 1기 때부터 보실 분들은 반드시 통로로 강의 수강을 하신 후에 통로를 펴두시고 잭노랑 이렇게 비교 대조하시면서 가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후에 잭노를 중심으로 해독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합시다. 근데 하나만 더 하죠. 이 잭노 단권화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 막 뵙고 막 얘기해보고 저기 대면 상담하면서 막 잭노 가지고 오신 분들 계셔 봤는데 막 책이 이만해요. 막 부채예요, 부채. 잭노가. 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왜 그렇게 양을 늘릴까?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 잭노 여러분들 그 잭노가 한 300페이지 내외예요. 제 생각에 그거면 충분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권화의 의미가 우리가 순환 동안 이런 거 나가는 거 다 부채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부채처럼 만드는 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닌데 그 양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권화 하실 때 가도 중요한데 감도 중요해요. 버리면서 해야 돼요. 이거는 쓸모가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지우세요. 지우시고 이건 내가 좋긴 한데 내가 이거 답안지에 쓸 건가? 쓸 가능성이 없다. 근데 욕심은 나는데 못 쓸 것 같다. 그럼 포기하세요. 어차피 그거 2줄, 3줄 쓰냐 대세에는 지장 없습니다. 법리 정확하게 쓰고 포선만 잘하면 여러분들 65점 이상 당연히 나와요. 비판적 검토도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끔 저는 이제 해설지에서 포섭은 안 줄여요. 포섭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포섭에 제가 너무 빡빡하게 막 해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요거는 내가 만약에 이거 쟁점 나오면은 이거 외워서 다 써야지 하면서 그런 거 이제 막 옮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선별적으로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은. 그래서 올해 제가 단권화는 작년에는 그냥 정리하는 거다 정도까지 말씀드렸는데 올해 좀 강조를 해드리려고요. 이렇게 부채 막 만들지 마세요. 책이 이만해. 해설지 다 붙이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거 하나 다 외우면 되지 않아요? 그거 외우려면 외울 수 있죠. 300 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리고 노무사 시험에서 노동법 제일 중요한데 그 정도도 공부 안 하고 합격하겠습니까? 딱 그것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단권화는 가도 중요하지만 감도 중요하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 1순환 때 여러분들 그 통합노동법이랑 비교 대조할 때 그거 꼭 생각하면서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요약서 같은 경우에는 수험 기간이 짧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은 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요걸로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안 드시거나 조금 약간 쉽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 추천드려요. 갑자기 딴소리인데 저도 이제 그 로스쿨 다닐 때 민법을 단권화를 하겠다고 그 2000 몇 페이지짜리죠. 그 책 했었거든요. 저 단권화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암기장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저 여러분들께 이거 강조 드립니다. 자, 넘어가죠. 자, 그래서 단권화 읽어보고 넘어가죠. 자, 그래서 복습 보시면 강의만 수강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고 강의 수강 후 가까운 시간에 반드시 꼼꼼한 복습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요. 단권화 방법, 선결 문제. 단권화 책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아니면은 이쪽으로 가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잭노로 가세요, 잭노로.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수업 자료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정리를 하셔야지 이게 사람이 이게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까먹고 뭐 기억도 왜곡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간 거는 그냥 바로 그날 하시는 걸로 그렇게 권해드리고요. 단권화는 완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특정 시기를 딱 주고 내가 이때까지 단권화를 해야지, 그리고 이후에는 이것만 돌려야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한 요 시기까지 한 어느 정도 한 7, 80% 정리해놓고 이후에 계속 이렇게 약간 추가 변경, 수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께서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험 직전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감도 중요해요. 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권화 자체에 너무 에너지를 쓰시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단권화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약간 주관적인 것도 있고 해서 딱 봤을 때 나는 이거 굳이 왜 여기서 뭘 더 이렇게 추가해야 되나? 빼야 되나? 라는 필요성을 못 느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단권화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정리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서 요거는 의무감이나 이런 걸 절대 느끼시지 마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별표로 단권화는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히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독 방법으로 가죠. 이것도 제가 사실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통합노동법으로 단권화를 하는 경우에는 그냥 회독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제가 뭐 하면서 회독하시라 말씀드렸죠?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요거 답안지에 쓸지 말지, 쓸 일이 있다면 어떻게 쓸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제시 이상의 수험생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노동법 쟁점 정리 노트로 단권화를 하시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부기간이 짧은 수험생분들의 경우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너무 욕심 부리시지 마시고요. 잭노 보세요. 그냥 잭노 보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짝대기 보시면 통로로 강의는 수강은 하시는데 단권화랑 회독은 잭노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1기 때, 1기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고, 특히 비교 대조할 때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마시고, 잘 모르겠고 좀 두루뭉실한 것 같고 그럼 이거 납득이 간다 그러면은 그냥 잭노 읽으세요. 뭐 따로 더 해야 될 것도 없어요. 의무감을 갖지 마세요. 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판례 노트 갑니다. 판례 노트.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자, 판례 노트. 자, 이 판례 노트는요, 여러분들 연기 수업 들으시거나 작년에 저랑 같이 1기까지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판례 노트는 판례를 모아놓은 책인데, 이게 판례를 모았다는 게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례 하면은 판례의 법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뭐까지 사실관계를 포함해서 법적인 쟁점과 이 법리를 적용을 해서 실제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한 자료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판례들이 있어요. 노동법 쟁점이 있는 되게 많은 판례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소위 말해서 리딩 케이스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 리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정 사례에서 법적으로 유의미한 쟁점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최초로 어떠한 판단을 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여기에 해당을 해서 얘네들은 되게 중요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딥하게 보는 교재, 판례집들이 있고 여기에 수록이 적어도 하나 이상 혹은 같이 되어 있는 애들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제가 따로 모아놓은 거고 모을 때 저만의 기준으로 다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우리는 결과적으로 노동법은 판례가 나오잖아요. 판례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판례를 물어보는 게 사례 문제로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질문하실 때도 제가 답변을 드리긴 하는데
출제 가능성을 무조건 1순위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출제 가능성이 있나. 근데 그 출제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문제가 안 되면 문제가 안 나와요. 그냥 법조문은 딱 적용해서 그냥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건 문제가 안 나옵니다. 이게 쟁점, 다툼이 있는 지점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유의미한 견해들이 있는데 여기서 대법원 입장은 이거고 이런 게 확실히 있어야지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거는 또 교수님들께서 100% 순수하게 막 이렇게 창작해서 내기가 힘들어요. 내시기가 힘들어요. 항상 모티브 사건이 있거든요. 모티브 사건이 있어요. 이런 사례가 없으면 문제를 구성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오류 같은 게 되게 많이 나거든요. 저도 그래서 2, 3기 때 모의고사 문제 낼 때 머리 막 쥐어뜯으면서 문제 만들어요. 왜냐면 제가 의도한 건 이건데 그 다음날 보면은 이거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아 이것도 쟁점이 되겠네 막 싶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창작 문제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노동법은 특히나 사례를 좀 두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교수님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리딩 케이스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적어도 판례노트에 있는 사례는 여러분들께서 좀 정복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물론 중요도는 좀 다르거든요. 쟁점별로. 근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뤄드리는 애들은 되게 중요한 애들이니까 수업 진행 중이랑 그 다음에 이순환 시작하기 전에 포함해가지고 적어도 2번 내지는 3번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판례노트의 중요도를 지금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노트 어떤 책인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3번 목차 보세요. 첫 번째 짝대기. 판례노트 구성은 이따 판례노트 필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례를 보고 문제 상황이 어떻고 여기서 문제점, 쟁점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1차적인 목표예요. 요거를 염두에 두고 사실 연기 때 진행을 했는데 이제 1기 때는 요거뿐만 아니라 더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짝대기 보시면 사례집을 본다고 생각하고 사실관계 읽어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각 사례별 중요한 사실관계 특징이나 중점을 둬서 읽어야 될 포인트 등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이거는 암기 부담을 느끼지 마세요. 이런 거 다 못 외워요. 못 외웁니다. 외우는 걸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거 막 책에다가 써놓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읽고 이게 문제구나 넘기세요. 그거 한 3-4번 하면 나중에 감이 생깁니다. 이거 다 못 외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뭐 판결 이유에서 막 발췌해서 쓰고 뭐 사실관계 쓰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100% 무조건 하지 마세요는 아닌데 이렇게 접근하면 공부할 거 너무 많아요. 됐죠?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짝대기, 이것도 지금 방금 말씀해 드렸는데 지금까지의 출제 경향 고려할 때 실제 시험에서의 사례 문제는 판례의 사안을 바탕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보는 판례를 모티브로 한 문제들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모의고사나 실제 시험장에서 접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네들이랑 비슷한 사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길 바래요. 근데 밑에 제 별표 쳐 두었는데 근데 1순환으로 진입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연기를 안 듣고 1기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판례노트까지 보면 진짜 버거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사례를 풀어드리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민사사건이다. 돈 달라고 청구했다. 근데 청구를 했는데 여기서 쟁점은 이거고 이게 우리가 공부한 요거랑 연관이 있다. 까지만 이해하시는 걸 목표로 삼으시길 바래요. 여기까지만. 사례를 보고 이게 이런 문제 상황에서 이게 쟁점이었다. 왜 이게 쟁점인가까지만 이해하시는 거 목표로 하시지 제가 1기 때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래서 여기서 판례법리 이건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실 막 찾아드리고 막 구조로 잡아드리고 하거든요. 그거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1순환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딱 이렇게 잡으시고 저랑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연기를 충실하게 수강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뤄드리는 건 다 하셔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이제 판례 암기 갑시다. 외워야죠. 이제 외워요. 여러분들 외우세요. 외우면서 보셔야 되는데 뭘 외워야 되나 그리고 어느 정도를 외워야 되는가 여러분들 제일 많이 고민을 좀 하시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키워드를 외워야죠. 키워드와 판례법리 구조를 외워야죠. 근데 정확히는 이제 저는 약간 거시적인 거 먼저 이렇게 보고 미시적인 거 채우고 그 다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를 저는 그렇게 좀 강조를 해드리는데 이런 거 먼저 보고 이렇게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답안지는 키워드 채점이에요. 저도 저 답안지 채점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답안지 막 이만큼 있어도
이렇게 막 팔팔팔 넘기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쫙 보면은 키워드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썼냐? 안 썼냐? 조문 썼냐? 안 썼냐? 키워드 썼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답안지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아, 판례를 오해하고 있구나. 아, 판례를 아직 덜 외우셨구나. 이게 딱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왜 이제 판례를 똑같이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판결요지랑 똑같이 쓸 필요는 전혀 없고요. 보통은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제가 동그라미, 뭐 체크, 뭐 두 문자 따드리고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정확히 외우세요. 그런 애들이 답안지 나오면 돼요. 그러면 사실 5줄 쓰나 10줄 쓰나 점수는 똑같이 나가요. 진짜로. 이게 왜냐면은 그 답안지 배점 할 때도 제가 이 배점도 2기, 3기 때 기준을 좀 자세히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게 배점할 때 지웁니다. 제가 추구한 답안지는 가성비 밸런스 답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런 법리 이해도나 깊이 이런 거를 평가하지 않아요. 점수가 될 만한 걸 썼냐 안 썼냐예요. 이게 채점자분들이 재량이 있으시다 하시더라도 법학 과목 같은 경우에 채점 기준표에 나와 있는 대로 만약에 쓰면 얘가 다소간의 비문이에요. 문장이 별로예요. 용어도 약간 좀 틀렸어요. 그래도 전체적인 게 맞으면 점수 줘야 돼요. 그걸 이해하세요. 그 교수님들 재량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채점 기준표에 있는 내용을 썼는데 빵점을 줄 수는 없어요. 기분 나쁘다고 막 빵점 주고 그럴 수 없어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채점 기준표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제 보통 IRAC라고 하죠. 보통은 이제 요거 2개는 그냥 빼고 요거 2가지 비율만 놓고 보면은 보통은 6대4예요. 보통은 6대4, 7대3, 그리고 사실관계 특수성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5대5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건 6대4.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여기만 집중하시지 마시고 이거 집중하셔야 되는데 의외로 여기서 많이 갈립니다. 근데 이 6도 그 법리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어떤 판례를 하나를 깊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판례에서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점수를 받고 이거 말고 쓰면은 기재가 될 수 있는 방론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을 많이 써야 돼요. 점수를. 그러려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판례, 이 판례 물어봤으니까 어떤 판례 있어요? 똑같이 쓴 사람이 있고 들어가야 될 내용 잘 살리고 키워드 살려서 썼는데 이거 말고 방론 판례 하나 더 쓴 사람이 있고 누가 점수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당연히 2번째 사람이 많이 받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답안지 썼으면 좋겠습니다. 뭐 문장이 좋을 필요도 없어요. 문장이 좋을 필요도 없고 뭐 판례 완전히 똑같이 쓸 필요도 없어요. 저도 답안지 쓸 때 막 쓰다가 안 되면 막 2줄 긋고 쓰고 그럽니다. 저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막 씁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답안지 쓸 때는 시간과 분량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답안지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돌아와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 모티브 판례 같은 거는 결과적으로 키워드 시점이에요. 그래서 썼냐 안 썼냐, 판례를 오해하고 있냐 아닌가 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판례 외우실 때 키워드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보세요. 판례가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뭔가 그 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려요. 됐죠? 그래서 꼭 그렇게 강조를 해드립니다. 키워드와 구조. 그리고 판례 암기하실 때 암기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되뇌어 보나요? 그냥 이렇게 읽어보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판례 외우세요? 말로 이렇게 해보나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판례 암기의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최신 판례 나오면 저도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만 외우는 게 아니라 저도 판례 외워야 돼요. 최신 판례 나오면.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얘기해야 되니까. 못 외우면 얘기 못 해요. 저도 판례 외우거든요. 그럼 판례 키워드부터 외워요. 근데 저라고 해서 무슨 판례가 그렇게 특별하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저도 똑같이 외우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키워드 딱 생각해보고 판례가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 딱 정리하면 그게 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꺼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하면 외워지죠. 왜냐면 모르면은 얘기를 못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판례 외우실 때 얘기를 자꾸 해보세요. 아니면은 백지복수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해보던지 아니면 구술 스터디를 하시던지 그렇게 하시고 진짜 안 외워진 애들 있잖아요. 막 진짜 안 외워진 애들, 거대한 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mp3의 도움을 좀 받아야죠. mp3.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mp3 파일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놨고 그 다음에 판례 ASMR 이런 거 해놨잖아요. 근데 또 유튜브로 들어가면 안 되긴 하는데
자기 강력한 자기 통제를 하시고요. 그 ASMR도 듣는 방법이 그 판례 제가 저기 최근 거는 업데이트를 안 하긴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리딩 판례는 다 있는데 그게 진짜 한 250개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한 번씩 들을 수 있나요? 저는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드려요. 한 5개? 10개만 들으세요. 그냥 이번 달에는 통상임금을 듣자. 고정성을 듣자. 이번 달에는. 물릴 때까지 그것만 들으세요. 그냥 자기 전에 듣고 와서 듣고 밥 먹을 때 그럼 밥이 안 넘어갈 수 있겠다. 밥 먹을 때는 밥만 드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꽂히겠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하나 외우려면 그것만 그냥 물리도록 해서 반복해야지 넓은 범위 이렇게 하면은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례 MP3나 ASMR 특히 직장인분들 계시죠. 직장인분들이나 특히 가정생활 병행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진짜 잘 쓰셔야 되는데 버리는 시간에 그런 거 하세요. 그런 거. 그냥 MP3 틀어놓으시고. 근데 여러 개를 틀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만 반복하세요. 물릴 때까지. 자기 전에 듣고 이동할 때 듣고 똑같은 거 하나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하나씩 들으면 시험 보기 전까지 한 5개만 외워도 제 생각에는 되게 괜찮은 결과물을 내는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판례 암기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습에서 제가 기타로 뺐는데 5번부터 7번까지는 그냥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제 강의를 처음 수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넣어놓은 건데 법전은 제가 반드시 실물 법전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어플이나 이렇게 PDF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지 마시고 왜냐면 시험장에서는 실물 법전을 주기 때문에 실물 법전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편제랑 질감을 느끼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고 그래서 강조드리고 이 법전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도 결과적으로 다 외워야죠. 그죠? 중요한 건 다 외워야 돼요. 나중에 시험장 가가지고 하나하나 다 찾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조문을 보시는데 지금은 조문 암기에 대한 부담은 갖지 마시고 그냥 여러 번 찾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외워져요. 그리고 한 2기, 3기 때쯤 갔는데도 못 외웠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조금 외우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조문이 있다. 그러면 조문 펴서 그냥 읽어보시고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막 법전에다가 동그라미도 하고 뭐 밑줄도 치고 이러면서 공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문의 형식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따가 유리성 원칙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조직법이 아니라 행위법이다 라고 한다면 법조문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거를 요건이라고 하고 뒤에 거를 우리가 효과라고 하죠.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목차 잡을 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보통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같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이런 거는 이제 조직법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그런 거 빼놓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근기법이랑 노조법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할 때는 요걸로 치환해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반론을 쓸 때 일반 법리를 우리가 그 답안지에 담는 그 어느 정도로는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암기 부담이 좀 줄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목차를 잡을 때 앞으로 일반론은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몇 조든 근기법 3조인지 뭐 4조인지 5조인지 6조인지 7조인지 뭐든지 간에 항상 이 법조문의 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은 요건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은 효과 이렇게 잡으시길 바래요. 이렇게 잡으시고 일반론을 정리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법조문과의 관계. 근데 다만 이제 보다 보면 일반적으로 특히나 뭐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랑 사용자 사이의 관계니까 일반적으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규범이에요.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규범. 근데 또 한편으로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은 사회법이잖아요. 강행법규적인 그런 규정들이 많죠. 그래서 이거 위반하면 뒤에 뭐가 많아요? 제재가 많잖아요.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단순히 일반적인 민법상 규정처럼 그런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규범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금지를 하는 취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성격을 강하게 띠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자에 가깝다면 그냥 효과, 후자에 가깝다면 위반의 효과 이렇게 목차를 통일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1순환으로 처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넣어놓은 거예요. 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6번. 중요한 판례는 판결문을 찾아보는 것도 추천하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찾아보지는 마시고요. 판례 노트 웬만하면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케이스 노트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판례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검색하기도 쉽고. 그래서 저도 요거 많이 활용하는데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타 사례 공부 요건 제가 나중에 모의고사 강의에서 그리고 모의고사 볼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넘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저랑 공부를 좀 오래 하시거나 단연간 수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그 뭐 헌동차 이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좀 추가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이번에 확실히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실히 올해 붙어야 돼요. 근데 붙으려면 이제 보니까 그 수험생분들,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노동법만 봤을 때 노동법을 어떻게 해야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세요. 이번에 다시 도전을 하는데 좀 확실히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유형이 좀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험 유경험자분들 대상이고요. 이번에 헌동차 이상으로, 그러니까 시험을 2번, 3번, 4번 이상 보신 분들 대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우리 올해 붙어야 되는데 스스로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유형인지를 일단 가늠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그냥 공부를 많이 안 하신 케이스예요. 이건 진짜 솔직하게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생동차랑 생리회 때는 그냥 시간이 그냥 흐른 거고, 공부를 제대로는 헌동차 때 해봤다 인데 공부량이 부족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분들은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완전히 새로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그게 처방이에요. 그래서 나는 시험 유경험자다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나는 생동차다, 생리회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케이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이번에 시험을 보셨는데 법의 노조를 논탈을 하셨는데 58점 정도 나온 분들. 법의 노조를 논탈을 하지 않고 제대로 썼는데 60에서 61점 정도 나오신 분들 대상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판례 현출도를 높여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왜냐, 그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방향성은 잡았다는 소리거든요. 법의 노조 논탈을 했는데 58점 정도 나왔다면 잘 쓰신 거예요. 58, 59 나왔다. 근데 부족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불합격자분들도 그렇고 합격자분들도 그렇고 데이터를 보니까 제일 많은 점수가 62에서 63이에요. 그 사이가 제일 많고. 근데 이제 불합격을 하셨는데도 64점 이상이 있고요. 합격을 하셨는데도 61, 2, 3이 61, 2가 있습니다. 차이점 뭐냐면요. 포섭은 평타를 치신 거예요. 포섭은 평타.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법리가 완벽하잖아요. 그럼 점수 한 62점 나와요. 근데 60점, 61점 나왔죠.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만약에 포섭을 더 잘했다? 그러면 한 62, 3 나와요. 근데 이 점수가 나왔다는 건요. 판례가 뭔가 법리에서 점수를 많이 못 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판례를 더 정교하게 외우세요. 지독하게 외워보세요. 답안지에 쓸 때 나중에 이제 법조문 같은 거 누락 없이 쓰는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보통 포섭도 정교해져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시면 사례집 자체를 푸시거나 포섭을 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기보다는 그냥 판례를 지독하게 외우시는 걸로 방향성을 잡아보세요. 똑같이 쓰세요. 그냥 책이랑. 그러면 점수 63점 이상 당연히 나옵니다. 너무 당연해요. 모든 문제 저기 6개를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이 쓰잖아요. 그럼 포섭이 합격자 평균 중하위만 써도 62, 3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섭을 잘해버리면 64점 이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여러분들께서 예상을 하셨다시피 판례는 똑같이 써요. 근데 판례는 똑같이 써요. 더 이상 똑같을 수 없어요. 판례는 똑같은데 근데 또 여기서 두 가지로 갈리거든요. 판례 똑같이 썼는데 59점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요. 판례 똑같이 썼는데 한 62점 정도, 3점 정도 이렇게 나온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판례만 외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포섭을 보면 막 3줄하고 4줄하고 그래요. 그 평화의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아시죠? 그 2교시 이문 평화의무.
여기 점수 잘 받기 되게 힘든데 선생님 저 책에 있는 거 뭐 똑같이 썼는데 평가하면 막 원점수 43점 나왔는데요? 막 이러면은 보면은 포섭 몇 줄 하셨어요? 4줄 했대요.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전형적으로.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포섭에 대한 감 자체를 못 잡으시거나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례 학습 비중을 좀 늘려야 되고요. 근데 늘리는 게 이 두 번째 분들이랑 좀 다른데 사례를 더 많이 풀어보는 데 목표를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포섭만 하면 되는 분들 있어요. 판례가 너무 완벽해요. 완벽해서 한 62점에서 3점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답안지 그래서 그러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보면은 잘 써요. 근데 이제 포섭에서 디테일이 빠지는 게 아니라 뭉텅이가 빠져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판례가 뭐 판례 법률 구조가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판례가 원칙적인 걸 먼저 제시를 했는데 이후에 예외적인 거를 해요. 근데 이 예외적인 가이드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후에 이 2가지와 관련해서 키워드 같은 거 이렇게 정확히 쓰고 막 이런 건데 여기서 이런 걸 아예 날린다든지 이거랑 이거는 썼는데 이거를 그냥 비비고 넘어갔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유가 뭐 시간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판례 현실도가 이 정도면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고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거 없이 하는 게 목표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례를 푸실 때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뭉텅이를 빼먹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포섭할 때 큰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방향성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시험 유경험자분들 있죠. 요 첫 번째 분들 빼놓고 이 두 번째 분들 같은 경우에는 1기 때 공부를 정규 강의에서 제가 목표로 잡은 것보다 더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더 하셔야죠. 더 하시는데 방향성을 어디에 잡는가. 이분들은 스터디를 빡시게 돌리시던지 어떻게 하시던지 판례를 더 외우시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푸세요.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례 뭐 푸시면 되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진행된 제 2기 모의고사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진행된 제 2기 모의고사. 3기 것도 좋은데 3기 거는 제가 이런저런 모험을 좀 해가지고 최신 판례도 많고 그래서 같이 보면은 양이 되게 많아서 2기 거를 진도별로 한번 풀어보세요. 2기 거를. 혹은 케이스 노동법 푸시는 것도 좋아요. 어차피 케이스 노동법 새로 사시지 마세요. 개정될 거니까. 사례집 개정됩니다. 근데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 있는 책 그냥 있어서 뭐합니까? 한 번 더 보면 되는데 그거 케이스 노동법 제가 봐야 될 부분이랑 안 봐도 되는 부분이랑 본다면 뭐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를 제가 작년 2기 마지막 보충 자료에서 표로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케이스 노동법 보세요. 제가 문제 하나하나 이거는 이거 중심으로 보시고 이거 중심으로 보세요. 그 정리해드린 거 있어요. 만약에 그게 없으시면 제 블로그에 2년 전에 제가 정리해놓은 책이 있거든요. 아니 정리해놓은 포스팅이 있어요. 그 검색해보시면 제가 전체 공개로 글 써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이분들은 사례를 보세요. 1순환 때. 1순환 때 하는 거에 추가로.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생동차나 생유해 분들은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1순환도 빡실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 정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OT 되게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여러분들 힘드시죠? 자, 우리 잠깐 쉬도록 합니다. 지금 27분이니까 15분 쉴까요? 계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15분 뒤에 쉴게요. 네. 15분간 쉬고 15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